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오디오의 임피던스 변환. 말은 거창한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ES3와 AES-ID 간의 규격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눈치채셨겠지만 115옴 매칭 임피던스를 갖는 AES3와 75옴 매칭 임피던스를 갖는 AES-ID 간에 어떻게 해서 임피던스를 변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좀 보강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보여드렸던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 중에 이 앰프가 있었죠. 여기 보면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여기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그림에서 여기를 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그러면은 아날로그에서도 여기를 다 끊고 이 접지는 전원선의 접지 라인은 이 샤시 여스랑만 이렇게 붙이면 동전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루프도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라운드 루프를 발생시키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놓치셨던 부분이 이제 여기 1번 핀에 이 신호선의 1번 핀은 이 실드 케이블이죠. 그러니까 외부 유도 노이즈를 실드 차폐를 해주는 건데 이 유도 노이즈가에서 외부의 유도 노이즈가 실드 및 차폐가 되면 그 선은 반드시 접지로 내려가야 유도된 고주파 노이즈가 바이패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바이패스가 되질 않겠죠. 여기 이 실드에서 유도된 노이즈가 접지 쪽으로 이렇게 바이패스를 시켜주려면 반드시 접지로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왜 리프트 스위치가 왜 붙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 중에 두 개 다 돼 있거나 혹은 하나만 돼 있어야 되겠죠. 하나만. 두 개 다 떨어져 있으면은 그 어디에도 이 실드 선이 접지 쪽으로 바이패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접지 쪽으로 바이패스를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띄워도 되겠죠? 여기서도 띄워도 되기 때문에 이 앰프에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이것처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달 수 있는 장비는 당연히 제일 종단, 제일 마지막 단 장비에만 저거를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앰프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듣는 제일 맨 마지막에 붙는 장비죠. 스피커가 제일 마지막이지만 스피커는 사실은 패시브 소자고요. 액티브 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티브 전기 회로는 없어요. 스피커는. 그러니까 앰프가 결국은 제일 마지막 장비니까 맨 마지막 장비에서는 시그널 그라운드를 대지에 내리지 않아도 실드 케이블에서 유도된 노이즈가 이 전단의 접지에서 이렇게 바이패스가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일 마지막 단 장비인 앰프에서는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놓치신 게 이 실드 선은 접지로 바이패스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돼야 한다는 조건을 좀 놓치신 거죠. 디지털에서 보시면 1번 핀의 이 실드 케이블은 샤시랑 붙고 샤시는 다시 대지랑 어스가 되기 때문에 차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준 전위를 보내줄 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랜스를 써서 기준 전위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날로그도 이 반도체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
프로용 장비들은 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공관 시절에는 다 이렇게 입출력단에 트랜스포머를 쓰고 기존 전이 보내지 않고 이 실드선의 역할은 오로지 접지 역할만 했죠. 그러다가 반도체라는 게 개발이 됐고 반도체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이제는 시그널 어스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이 밑에 상태에서는 시그널 어스를 보내줄 수 있는 핀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접지 라인에다가 붙여줘서 이 접지 라인이 접지 역할도 하고 시그널 그라운드 동전이 역할도 하는 기존 전이 역할도 하는 그렇게 만든 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오디오의 전선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전이를 더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핀이 없으니까 접지선에다가 붙여줘서 접지선이 같이 기존 전이 역할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15옴 밸런스 전송을 하는 AES3와 AES-ID 간에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ES3는 XLR 단자로 XLR 커넥터로 밸런스 전송을 하고 얘는 BNC 단자로 언밸런스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고주파니까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 임피던스가 115옴이고 AES-ID는 75옴이죠. 그리고 얘는 전송거리가 대략 100m 정도 그 다음에 얘는 전송거리가 대략 1km 정도로 굉장히 길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AES-3는 2V에서 7V 사이를 많이 쓰는데 보통 티피컬 4V를 쓰죠. AES-ID는 1V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거는 기억나시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AES-3와 AES-ID 간에 변환을 하느냐,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눈치채고 계셨겠지만 트랜스포머, 정확하게는 디지털 오디오의 펄스 트랜스포머로 115옴과 75옴 간의 임피던스 매칭을 합니다. 트랜스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트랜스를 감는데 이 트랜스의 1차 측이 115옴 임피던스에 맞게 감고 얘는 2차 측은 75옴의 임피던스를 갖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핫을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콜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BNC 단자에 플러스 BNC 단자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고 1차 측의 접지는 이제 옵션이겠죠.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오디오는 그라운드 루프가 애저녁에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입출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1차 측의 접지를 2차 측과 연결해 줄 이유가 전혀 없죠. 트랜스포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작용을 하는 트랜스포머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임피던스는 이렇게 트랜스로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벨을 맞춰줘야 되겠죠. AES-3는 티피컬 4V고 여기가 이제 AES-3죠.
여기가 이제 그 ASID, 그다음에 여기는 4V, 여기는 1V니까, 예, 4V에서 1V,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감쇄가 필요하죠. 4분의 1배는 말씀드렸다시피 2 곱하기 2니까 6 더하기 6 해서 12dB 감쇄가 필요합니다. 여기로 넘어갈 때는 레벨적으로는 12dB 감쇄가 필요합니다. 4분의 1배니까. 그래서 여기에 2차 측에 이제 감쇄기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측에 여기에 12dB 감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트랜스포머의 이제 스펙 표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5ohm이고 여기가 605ohm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임피던스 B는 1대4지 않습니까? 1대4면 이 임피던스 B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전압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 트랜스의 전압비는 1대2가 되는 거고요. 임피던스 B는 1대4가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특성이 원래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 B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전압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트랜스에서 지금 해보면 115ohm 대 75ohm이니까 이거는 1대 0.68 정도 되거든요. 1대 0.68.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전압비가 나오죠. 전압비는 1대 0.8이랍니다. 0.8. 그러니까 이 트랜스에서 1V를 넣으면 110대 75,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5ohm 대 75ohm 트랜스에서 1차 측에 1V를 입력하면 2차 측에는 0.8V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dB로 환산하면 약간 감쇄가 되는데 몇 dB 감쇄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20 로그 0.8 하면 되겠죠? 20 로그 0.8 하면 대략 1.7dB 마이너스 1.7dB 1.7dB 정도 감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에서 넘어갈 때 지금 1.7dB 정도 감쇄가 있으니까 이 감쇄기는 12dB 감쇄 말고 약 한 10dB 정도 감쇄를 주면 1.7 더하기 10 해가지고 11.7dB 정도 감쇄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트랜스에서 1.7dB 감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패드 회로에서 10dB 정도 감쇄량을 갖게 설계를 하면 맞겠죠.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레벨은 임피던스는 트랜스의 권선비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감쇄기로 맞추는데 이 고주파에서 쓰는 감쇄기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임피던스 매칭을 깨트리면 절대 안 되죠. 임피던스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임피던스 매칭을 유지하면서 감쇄만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감쇄기는 대표적으로 T형 감쇄기하고 파이형 감쇄기가 있죠. 이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뭐 저희가 필요한 매칭 임피던스도 넣어줘야 되고 뭐 감쇄량도 필요하고 요즘에 웹사이트에 쉽게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뭐 다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뭐 이렇다라는 것만 뭐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정리하면 임피던스는
트랜스의 권선비로 115옴 대 75옴을 맞추고, 그 다음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대략 10dB 정도의 감쇄기, 패드죠. 패드를 넣고 115옴 대 75옴에서 대략 넘어가면서 1.7dB 정도 감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쇄기가 또 여기서 10dB 감쇄가 일어나니까 대략 11.7dB 정도 감쇄가 일어나고, 케이블 로스까지 합치면 대략 12dB 정도 감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AS3의 티피컬 4V를 75옴 동축 ASID의 1V로 맞추는 거고요. 레벨은 이렇게 맞추고, 임피던스는 트랜스 권선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접지는 옵션 사항이 되겠죠. 여기는 단자가 이제 BNC가 돼야 되고, 여기는 이제 XLR이 돼야 되겠죠. 이게 기본 구조고요. 시중에 이런 제품들이 뭐 나와 있고요. 많이 나와 있고 많이들 보셨을 거고, 이거의 실물을 보면서 또 내부 회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는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